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시장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흥분을 할 것도 없고,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은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결국 이게 뒷받침이 되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흐름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도 따박따박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시장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 흐름적인 부분도 다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어디 나가서 좀 남들보다는 더 주식적인 부분에서도 시야도 넓히고 수익도 더 많이 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고, 전략적인 부분도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항상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전 쪽 관련해서 먹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초보자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뭐 약간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아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다 말아 올린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래도 항상 오후장이라도 좀 치고 나가면은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이나 다행이다. 우리가 항상 아침장에 좋았다가 오후장에 빠지면은 뭔가 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침장에 빠지고 오후장에 들어 올리면은 뭔가 이렇게 이득이 난 그런 기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뭐 차분하게 보는 게 결과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참 요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와, 이거 템포가 빠른 것도 너무 빠른 건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 와,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선 정책주나 인맥주가 절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섹터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랩을 딱 놓고 보면은 안랩도 뭐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고가까지 상승적인 부분,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좀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대선은 정말로 이례적으로 대선 전에는 정책주나 인맥주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재미가 없던 건 사실이에요. 왜? 이게 박빙인가 해서 재미가 그렇게까지 없나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박근혜 때랑 이제 문재인 대선 때도 박빙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정책주다, 인맥주다 다 10배짜리가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대선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임팩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걸 샀는데 정책주고 인맥주로 10배로 날라가. 그럼 수익적인 부분이 10배가 만들어지는 건데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요번 대선은 그런 것들이 크게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정책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로 달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전이 가고 그 다음에 급등 후에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뭐 플랫폼이 가고, 그리고 또 플랫폼이 좀 쉬어가면은 로봇이 가고, 이런 식 로봇이 또 가다가 쉬면은 건설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적인 부분 템포를 한 템포라도 죽여놓고 놓쳤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책 관련주로 뭐 VIP 방에다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빨리 드시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도 그냥 줄 때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3월 22일 날 제가 한신기계를 VIP 방에다가 추천을 드려요. 시초가에. 근데 한신기계를 딱 놓고 보면은,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상한가를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지금 엇박자를 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신기계를 제가 3월 22일 날 추천을 드리고 어제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성건설을 제가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VIP 방에다가 3월 23일 날짜 뜨죠 여러분들. 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또 오늘 보면은
상한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살짝 풀려 나온 상태기는 하지만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순환매 성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톱니바퀴를 잘 맞물려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너무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일성건설 수익 인증합니다. 분할 매수 잘한 것 같은데 분할 매도 안 하고 한 번에 매도해 버렸네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일성건설 결국에는 또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한신기계 33%, HRS 뭐 20%, LG이노텍 3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순번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랑 같이 좀 주식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골목을 딱 지키고 잡고 있으면은 범위는 잡을 수 있다, 그 순서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는 시장에 대해서 중심이나 이런 거를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거짓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3월 23일날 VIP방 오늘의 단타 일성건설 추천 드렸던 거, 한신기계 3월 20일 이거 날짜 나오게 찍으려고 스크린샷 찍으려고 캡처 뜨려고 이거 노력 많이 했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날짜 나오면서 찍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잘 사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만들면은 뭐 하루에도 62만 3천원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 좋은 종목 잘 사서 편안하게 보면은 다 수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 딱 5명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고, 제가 비단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당연히 건설 쪽에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거 봐야 되는 게 뭐다? 건자재,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힌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지금 이거는 뭐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코인 시장 코인은 하면 안 된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코인 시장 자체를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감당하기 힘든 유동성 때문에 이번 하락이 나왔을 때, 코인에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크게 손실본 투자자들이 많이 코인 시장을 떠났어요. 뭐 제 주변에서도 저 코인 어떡하냐 나 미치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차라리 주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유동성이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대해서 코인을 하셨던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할까요? 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좀 굴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 이 맛을 아는데 코인을 가지고 그 맛을 느꼈는데 다른 거에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동성 자금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증시로 다 유입이 되었다. 증시로 유입이 됐는데 막상 증시에서도 할 게 없는 거야. 왜? 지금 뭐 2차전지 뭐 흐지부지, 반도체 크게 못 가, 경기는 둔화된다고 하지, 코로나는 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 전쟁은 또 나가지고 시장도 애매하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동성들이 테마주 순환매에 모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윤석열이 이미 원전을 좀 예로 들면은 이미 대선 1, 2년 전에 팍팍 올라요. 그리고 대선 한두 달 남기고 밀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뭐 우리는 테마가 돌기 때문에 쉽게 수익적인 부분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참 할 게 없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순환매가 도니까 우리는 그 순번에 따라서 먹고 나오고 하면은 편해요. 근데
또 냉정하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모멘텀 무언가가 그렇게까지는 딱히 없다. 그래서 실적주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도 실적주들을 좀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락장에도 모아가는 종목, 얘네들은 꾸준히 오르네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제가 단순하게 뭐 영업을 하려고 인증샷을 보여주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선택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책 테마 제외하고 미래 먹거리로 보면은 로봇주나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당장의 실적이 뭐 파격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실적 대비 뭐 당연히 고평가 종목들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장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것도 맞아요. 실적이 지금 당장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질질 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나와야지 실적주를 가지고 우리가 좀 길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아직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끄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그냥 짧게 끊어서 단기 매매나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움직이는 테마적인 부분을 딱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식음료 쪽이 일단은 움직여요. 식량 대란 이슈가 계속해서 글로벌 뉴스의 메인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 난 쪽 같은 경우에는 딱 세 가지로 분리를 하시면 된다. 근데 이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지금 사라는 거야? 이거를 끌고 가라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짧게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는 오버나잇 하시지 마시고 순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게 이렇게 있었지, 저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나도 저런 거를 좀 해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보면은 농식물 쪽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는데, 여기는 뭐 결국에는 뭐 농업, 비료, 한일사료라든지 팜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동원수산이라든지 한성기업 이런 것들, CJ시푸드, 사조시푸드, 사조대림, 뭐 신라SG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류 플러스 사료를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분리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농식물 쪽이 스타트를 끊었고 오늘은 수산물 이쪽에서 좀 스타트를 끊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10시부터 축산물 쪽도 올라오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만만한 게 일단은 치킨이에요. 돼지보다도 치킨이 만만해요.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치킨이 더 싸잖아요. 돼지 한 마리보다 닭이 더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치킨이다. 그래서 뭐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FNG, 그 다음에 마니커, 이 3인방이 대장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림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 마니커도 그렇고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관리 종목에 들어가서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리브로를 그냥 없는 종목이다, 저런 게 있었구나, 딱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돌발 급등이 가능한 거는 이제 윙이푸드 이런 것들이 돌발 급등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육류 가공 업체인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경우가 있고,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온라인 판매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묶자고 하면은 같이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맘스터치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 이렇게 프랜차이즈고, 닭은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그 다음이 돼지랑 오리 이런 건데, 변동성은 보통 닭 쪽이 가장 크게 나와요. 뭐 팜스토리도 어떻게 보면은 닭 이랑 묶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오늘 정다운이 바닥에서 첫 양봉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선진도 돼지 쪽이고, 우리손 FNG 이런 것도 당연히 돼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오늘 VIP방 같은 경우에는 CJ 시푸드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조 시푸드 이런 것들, 사조 대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거예요.
자, 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CJ 시푸드 뭐 8%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사조 시푸드 19%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아이고 이건 일성건설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뭐 NH벅스고, 여기서 이렇게 뭐 CJ 시푸드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왜 추천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오늘 딱 땡 치자마자 아침에 뭐 동원수선, 그 다음에 한성기업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딱 갔기 때문에 후발주자를 노려서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섹터에 무언가가 상한가를 가려고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후발주자들을 노리면은 좀 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어차피 대장만 가는 거는 없어요. 후발주자들이 줄줄이 엮여서 뭐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줄줄이 엮여서 가는 부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국철강 상한가, 하이스틸 상한가, 금강철강 어제 상한가 갔던 철강 쪽에서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만 좀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식음료 쪽을 제외하고 보면은 원전테마, 뭐 한전산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철강 쪽은 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시장은 테마의 순환이기 때문에 아침에 9시에 땡 하면은 무슨 테마가 가나 이거를 빨리 체크를 해서 탄력적인 거를 픽해서 얼른 사서 빨리 깔끔하게 먹고 나오면은 수익은 조금 수월하게 나는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툭툭 먹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전반적인 포인트를 좀 놓고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미국 측의 관세 배제율이 높았던 품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기사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뭐 미국이 352개 중국 제품 관세 면제 부활, 이런 인플레 해소, 뭐 중국 달래기 포석, 뭐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딱 놓고 보면은 미국 정부가 표적 관세 배제 절차를 재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조사를 끝내고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인플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기업들의 요구도 당연히 컸을 거고, 물론 이미 이번 결정도 상당히 신중해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관세 배제가 확실시되는 TTEP에서 금액이랑 비중이 높은 품목을 딱 놓고 보면은 미국 측 재고 레벨이 낮은 기계, 화학, 전자, 자동차, 섬유, 의복, 가전, 통신, 제지, 이런 것들로 물량 증대라든지 미국 내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가 VIP 방에다가 좀 추천을 드린 거는 JS 코퍼레이션, 섬유 의복 이쪽 관련해서 JS 코퍼레이션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3월 17일부터 우리가 분할적으로 모아가는 종목인데, 메리트가 너무나도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알다 보니까는 25,000원 이하로 이런 거는 사두면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 큰 그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오늘 보면은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우리는 빠졌을 때 이미 다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놓고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기다리잖아요. 이런 것들 모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뭐 물량 증대라든지 미국 내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고, 중국 증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화학, 경공업, 신재생, 가구, 가전 이런 쪽에서도 좀 수혜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는 좀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신재생 이쪽, 그 다음에 내일 큰 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은 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시장을 알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수익이 안 만들어지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뭐 이거를 가지고 수익이 났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났죠, 보셨죠, 여러분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혹할 수는 있겠는데, 실상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브리핑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러분들 수익 났죠, 가입하셔야죠.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진짜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뜯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큰 그림에 대해서 같이 그려나가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답은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서 MVH는 좀 그렇고 어떤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대동기어,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대동기어가 왜 갔는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동기어가 갔는지, 그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놓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대형주들 잡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목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RSI 30 이하, 대형주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형주는 RSI 30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더 끌고 가시라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왜? 설계부터 공사까지 싹 다 들어가니까 원전에 대해서 기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우리가 뭐 일진파워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에너토크, 뭐 서정기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는 깡패다, 뭉탱이로 움직인다, 한 놈이 가면은 다른 애들도 뒤따라 올라간다 말씀을 그대로 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뭐 저랑 제 뭐 VIP 방에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계속 한신기계 하나 가면은 후발주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후발주 노리셔서 잡으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가 쏘기 시작하면은 후발주 잡으세요. 이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신기계 갔어요, 안 갔어요? 한신기계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그럼 보성파워텍 어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23%까지 갔잖아요. 우리기술 어제 갔어요, 안 갔어요? 9%대. 상승의 폭은 적지만 갔잖아요. 그리고 일진파워 어제 갔어요, 안 갔어요? 17%까지 갔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가 가면은 다 같이 가고, 하나가 내려앉으면은 다 같이 내려앉는다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고기 잡아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한신기계가 갑자기 폭등을 하네. 나는 일진파워랑 보성파워텍 사서 수익 내야지.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나요? 저는 어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잘 종목에 대해서 묶어서 보시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수익이 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좀 주식을 재밌게 하시고, 우리가 뭐 평생 동안 뭐 초보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주식의 실력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뭐 제가 절대적으로 실력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 잘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선착순 지금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월에 44만원, 15만원, 한 달에 15만원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학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보다 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